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 고향 제천에는 아주 오래된 할머니 사장님이 칼국수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의 연세가 많으셔갖고 갈 때마다 이 집 아들이 있으면 가업 승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글쎄 어느 날 가보니까 폐업을 한 거예요. 이유가 20년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퇴직금을 청구한 거예요. 시골에서 칼국수만 파시던 할머니 사장님은 퇴직금이 뭔지 그 큰 돈을 왜 줘야 하는지도 몰랐다가 갑자기 거액을 지급하라고 통보를 받았으니 어땠겠어요? 할머니 사장님은 퇴직금을 주고 화병이 나서 몸져 누우셨어요. 이내 사장님은 못 일어나시고 장사를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퇴직금은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건데요.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사장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퇴직금 폭탄을 안고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퇴직금 만든 의도와 뿌리를 살짝 들춰보고 갈게요. 고대 로마 군인들은 나라를 지킨 대가로 연금으로 땅이나 현금을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종신보장을 약속받은 거죠. 중서의 유럽에선 길드, 즉 조합에서 나이든 장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8년에 401k 제도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401k 제도는 근로자 본인이 투자 상품을 고르면 회사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 근로자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금도 단순히 퇴직할 때 주는 목돈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로 시작된 거죠.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3가지 짚고 갈게요. 첫 번째, 퇴직금 제도는 직원이 퇴사하면 지급하는 건데요. 기업이 직원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넣어 관리하지 않고 장부상 부채로만 기록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 회사가 부도나면 직원은 퇴직금을 못 받고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직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보관 후 직원이 퇴사하면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겁니다.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지난 10년 수익률이 평균 2%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부의 의도대로 노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 IRP 계좌 문제점은 사람들이 활용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즉, 홍보 부족, 인지 부족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3가지 개편 방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단계적으로 퇴직금제는 없애고 퇴직연금과 통합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기 근로자도 보호하고자 근속 3개월만 돼도 퇴직연금 지급 예정입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 공단 설립해서 관리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부정적인데요. 내 퇴직금을 왜 강제로 연금하냐? 개인연금도 고갈 위기인데 퇴직연금까지? 새로운 공단 만들면 결국 세금과 운영비로 새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모델 삼아 퇴직연금공단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인데요. 이름은 푸른 씨앗이라고 합니다. 운용기관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전담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 등으로 분산 투자하고 있고 수익률은 연평균 6%에서 7%, 누적 수익률은 약 20%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푸른 씨앗처럼만 된다면 제2의 국민연금꼴은 나지 않을 거라고 보이네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선택하면 모든 직원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젊은 2030 연령대는 주식 등의 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5060의 연령대는 안정형 은행형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주식 등의 상품으로 장기 투자할 경우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은행에 묶어두면 2030 직장인들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20대는 시간적인 투자 여력이 많으므로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ETF 등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 50대는 안정형 투자로 손실이 최소화하는 상품으로 국내외 배당 주식이나 채권, 글로벌 인덱스, 리츠 등에 투자하시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주들의 롤 모델은 미국의 401k의 변형된 상품인데요. 그대로 갖고 왔다면 기업 부담을 좀 줄이고 개인에게도 관심도도 높아지고 연령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과 직장인에게 퇴직연금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장님은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1년에 한 번씩 적립해도 되고요. 매월 소액으로 불입하셔도 됩니다. 당에 납입하신 퇴직연금은 단기 비용 처리해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IRP와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 마련과 단기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만약 계좌를 은행에서 가입했었는데 증권사로 갈아타고 싶다 하면 통신사 이전하듯 계좌 이전도 가능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일 때 IRP 계좌를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 환급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IRP 계좌에 700만 원 납입했을 때 약 92에서 115만 원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IRP 계좌와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세무 업무를 25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요. 2000년대 초반에 퇴직연금 제도가 들어오면서 언젠가는 퇴직금 제도는 없어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도를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게 최선인데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퇴직금 제도와 연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